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0.27%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이 특히 1.29%가 빠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호주와 캐나다가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살아났던 미증시였고요. 또 연방 기금 금리가 선물 시장에서 6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80% 수준에서 장중 60% 수준까지 60%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국채금리 상승은 또 기술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 10년물 미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3.8%를 돌파를 하면서 5월 26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가운데 한 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하필 오늘이 내마녀의 날입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예상 체결 지수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요. 0.16% 약보합권 출발하면서 2611.32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0.09% 역시 약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 또 1% 넘는 상승폭이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달려나갔는데 오늘은 880.11포인트에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오늘은 좀 하락 출발하면서 문을 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되는데 자, 어떤 종목들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지 더 꼼꼼하게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볼까요? 유니센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상한가에 갔었죠. 그리고 지금 장 시작 전에도 한 13% 급등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큰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에서 해상 풍력에 대한 이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유니스뿐만 아니라 이 풍력 관련주들의 시세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괜찮았었고, 어제 중국에 또 이제 민양 이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는데, 근데 이 얘기는 이 5월 달에 이미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이 4천억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5월 달에 좀 얘기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좀 상한가를 지키는 또 요소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이 풍력보다도 이제 해상 풍력이죠.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대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유니센 같은 경우가 풍력 터빈 우리나라 국내 1위 제조 업체인데, 지금은 이제 풍력 발전 타워 또 그리고 개발 유지 보수 여러 가지 종합 토탈 이 솔루션 쪽으로 했을 때 풍력 발전 사업에 있어서 이 종합적인 이 회사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어제도 정부에 대한 지원 얘기가 나왔지만은 국내 쪽에 우리나라 해상 풍력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발전 목표량이 14.3기가와트로 계속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슨의 이 풍력 쪽에서의 실적, 전체적인 사업 부분의 기대감은 점점 커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발전기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공급 체계를 좀 갖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슨의 어제 상승을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유니슨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종목은 어제 좀 기관이 최근에 좀 많이 사고 있는 게
하고 있는 종목이죠. 바로 이제 한국콜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화장품 완제품이라기보다도 이 어떤 ODM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죠. 어떤 그 중국 쪽에서도 이 업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최근에 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의 ODM 사업 부분 쪽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이 한국콜마의 이 말씀드렸던 이 중국 ODM 쪽 사업 회복이 이 주가에 좀 키고 실적이 좀 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업황 회복도 괜찮지만은 좀 핵심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콜마가 발빠르게 계속 그 코로나 사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이 한국콜마의 어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주나 이런 여러 면에서 당연히 이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날 때 용기 쪽도 당연히 이 수주가 늘어날 부분을 봤을 때도 이 한국콜마의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 3천억까지도 1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1,000억 이상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품 ODM 사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한국콜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객사 수주 확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역시 이 방한 외국인 수요 확대가 봤을 때도 한국콜마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께서 유니슨 그리고 한국콜마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만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었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 이어갑니다.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일장 상승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5%가량 하락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89%, LG화학은 0.4% 상승 흐름 보이면서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6위부터 12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현대차와 기아를 고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까지 도난이 좀 쉬운 도난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판매했다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는 현대차가 0.41% 하락,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만 유일하게 6위부터 12종목 중에 0.68% 상승불 켜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0.49% 낙폭 보이면서 문 열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이끌어 나갔던 코스닥이었는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NF는 오늘 0.54%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 HLB는 0.27%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요.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스템 임플란트 하락, 셀트리온 제약만 0.12%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원달러 환율 어제 1,200원대에서도 움직였었는데 오늘은 1,30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시장 일단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늘 내만여의 날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조금은 변동성 가져가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간밤 미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의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코스닥은 0.23% 낙폭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2,600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2,609.56포인트. 코스닥은 878.60포인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기관 수급이 또 들어와주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간밤 미증시 나스닥은 빠졌지만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 질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코스닥 2차 전지주 계속해서 질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하락 흐름 동일하게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죠. 0.23% 나란히 손잡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2,609.56포인트, 코스닥은 877.25포인트까지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일단 지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빨간색 띄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모두 하락 흐름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역시 하락 이어갑니다. 0.28%, 0.65%까지 낙폭 확대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모습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오늘 코스피 2차 전지 종목들도 역시 하락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83% 낙폭 보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는 0.54% 이렇게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오늘 1.69%까지 좀 빠지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대형주 단에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운수장비 쪽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0.76%, 0.98%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계 장비 쪽 상당히 분위기 좋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 전일 우리 방송에서도 두산밥켓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0.5%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 조선주들 흐름도 좋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도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푸른 빛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에코프로 0.19%, LNF 1.25%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06%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나스닥이 1% 넘게 빠졌지만 테슬라의 상승 가도와 함께 오늘 2차 전지주 한 번 더 나아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졌는데 잠시 후에 수급 동향과 프로그램 매매 동향 2차 전지주 코스닥 쪽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락문화 업종은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0.39%, 0.4%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요. 다만 SM과 YG 엔터테인먼트에는 눈에 띄는 흐름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분위기도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간간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나마 좀 강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의료 정밀기기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다시 OECD 역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 하반기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놨기 때문일까요? 의료기기 쪽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클래시스, 루트로닉 두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루트로닉이 3.97%까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임플란트 관련주인 레이도 0.57% 상승 나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까지 살펴봐야 오늘 시장 마무리까지 잘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현물 시장에서는 374억, 417억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서 3천 계약 정도를 사면서 전체적으로 그 빠지는 폭이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관은 크게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코스피 135억, 코스닥 마이너스 79억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큰 역할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종으로 봤을 때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료 쪽, 뭐 기계 쪽. 오늘 기계 쪽을 좀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기계 쪽이 좀 괜찮고 건설업이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자, 그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대로 상위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제 주식들이 상위 10개는 지금 거의 없어 보이네요. 오늘 순매수가 삼성전자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약하죠. 장 초반에는 이게 프로그램 순매도였습니다만 지금 12억 순매수로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만은 마이크론 주가가 좀 밀렸잖아요. 미국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다른 빅테크들보다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는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은 지금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6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뭐 마이너스 0.4에서 0.6%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셀업체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관련 삼성 SDI 같이 좀 가고 현대차도 같이 20만 원 밑으로 지금 와가지고 0.6%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포스코 홀딩스 하나 정도가 이렇게 눈에 띄네요. 플러스 0.5%인데 프로그램 쪽에서는 크게 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BM 어제 뭐 조금 덜 올랐죠. 에코프로 오르는 것보다는 좀 덜 올라서 마저 오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순매수 약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어제 많이 간만에 올랐죠.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57억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순매수 상위로 가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 48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분위기 괜찮았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LG전자도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0.8%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순매수 상위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JYP한테 어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YG 쪽 주가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0.6%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순매도 쪽으로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순매도 상위 넘버원이 현대차네. 현대차 29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0.5%. 금량은 아침에는 마이너스 쪽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매도가 23억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20만 원 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가 20억 정도 나오면서 1.4%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개인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주식이죠. 15,000원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더 가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저희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는 그만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3.89% 내려오면서 15,000원 밑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어제 뭐 너무 셌고 오늘 장 초반에 약세였습니다. 다시 플러스 쪽으로 갔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LNF도 42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 차장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물음표는 있죠.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6개월 후에 어떤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면서 지금 주가가 좀 선반영을 했지만 과도하게 올라간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떤 저는 이제 그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았던 이유가 시장의 어떤 순환에 의한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다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은 좀 유지하시면 좋겠지만은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한다라는 관점은 약간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감산 규모나 이런 부분이 수급적인 개선은 되겠지만은 결국 감산한다는 부분이 이 업황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4월 달에도 4월, 5월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의 어떤 감산에 대한 얘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디램 쪽에 이 그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매수보다도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 관점만 좀 견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차장님 오늘 이 종목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셨던 유니슨이 또 한 번 날아가고 있네요.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어제 하루였는데 특히 유니슨 같은 경우는 중국 해상풍력 사업 4천억 원가량 유치를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오늘도 역시 10%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저희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오늘 시장에서 진입을 해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괜찮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미국의 무치한도 협상이나 여러 가지 통과가 되면서 이 미국 쪽만 봤을 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투자나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계속 미뤄졌다가 이제는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미국의 이 태양광 기업들은 주가가 잘 갔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빛을 잘 발휘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 이 태양광 모듈이나 이런 기업들이 공급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우리나라 그 태양광,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못 갔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태양광, 이 풍력 쪽으로 이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풍력도 괜찮고 저는 태양광 쪽에서의 종목들은 지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보면은 미국의 캐터필러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쪽 경기 관련주가 좀 움직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보니까 건설기겠죠. 현대건설기 4%. 두산밖에 1.8%, 현대인프라코어 2%. 저희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기겠죠? 저는 건설계 쪽 굉장히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건설 경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계, HD 현대나 두산밖에 이쪽 우리나라 건설 시황이 아니라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 기계 쪽에서의 수주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도 실적으로 이번 1분기 때 보여줬었고 특히 우리나라 이 건설 기계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떤 그 캐터필러나 이런 중대형 쪽에서의 비중보다도 지금은 이제 소형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드라이브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생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장비들과 관련해서 이 북미 쪽에서의 수주가 많이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건설 시황 그리고 건설 종합 건설 회사의 주가 그다음에 건설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설기계 업체만 따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 쪽에 매출액이 성장을 했죠. 특히 이제 이 어떤 그 HD 현대 쪽에서의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유럽 쪽에서의 그 실적이 우려가 됐었지만 굉장히 유럽 쪽에서의 실적 선방했던 게 1분기 때의 실적을 좋게 만들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미 또 유럽 쪽에서의 수출 부분으로만 집중하면은 저는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건설기계 장비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쪽과 건설기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건설기계 장비 쪽을 유망하게 본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뭐 시장 전망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고가에 대한 관점도 함께 제시를 해주시면서 건설기계 장비 쪽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오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시장 현재 코스피가 0.45%, 코스닥은 0.62%까지 낙폭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기관 매수세도 소규모긴 합니다만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개장 시황 분석해 보고요. 실시간 특징주들 그리고 따라가 말아 종목까지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사실 좀 흔들릴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고 또 간밤 미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자, 우리 오늘 시장은 특히 어떤 내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수급이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우리나라도 좀 단기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중국의 수출액이 또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도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처음 나온 이슈들이 아니라 사실상 1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지속이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6월 전체적으로만 본다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항상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거시경제에 대한 이슈에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투자를 취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보셔야 될 섹터가 최근에 이제 시장을 2,600선까지 올렸던 이런 대표적인 섹터를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전기차, AI 쪽이 있죠. 이 세 가지 섹터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이제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성장 모멘텀에 비하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익 상향이 되고 있는 또 업종들을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주 또 여기 반도체도 속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리오프닝에 관련된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나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섹터들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오늘 환율이 좀 낮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게 참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는 6월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충분히 상승 더 만들어내 줄 수 있고 또 저평가 매력도 역시 여전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지켜볼 만한 섹터들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겠고요. 또 어떤 종목들을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종목들 실시간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 만나고 계시고요. 포스코 퓨처엠, 두산 에너빌리티, LG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종목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윈텍, 루트로닉, 카나리아 바이오, 클래시스까지 5개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포착된 5개 종목씩 총 10개 종목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운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더욱더 힘있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특징주 5개 종목들 어떤 시세 만들어주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 입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G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종목인데 자, 물론 오늘 시장은 빠지고 있습니다만 대형주 중에서도 대형주 삼성전자만 0.85% 하락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연일 오르다가 오늘 좀 빠지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셨다면 저는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만 좀 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감산 이슈가 있죠. 이 감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나 이제 드림 같은 경우에 공급이 수요 대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고 물량이 많이 쌓였었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에 직격탄으로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감산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공급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회복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회복세가 된다면은 그만큼 매출액 그리고 수익성 개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과거 2, 3년 전인 이 호황기보다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제 최악의 국면에서 올라오는 회복 시기다라는 점에서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보자면 2025년 정도는 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복 시기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에서 지금 74,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면 추가적으로 6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형주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대의 이제 회복 실적에 대한 어떤 적정 주가는 최소 이제 한 8만 원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69,00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참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 이런 기사들도 저는 만나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삼성전자 매수를 다시 하는 것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특히나 오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형주인 만큼 더더욱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물론 삼성전자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다시 내려가는 거 원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형주인 만큼 글로벌 시장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줄 수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삼성전자 지켜보다 다만 8만 원까지 계속해서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저희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된 개장 특징주들은요. JYP 엔터테인먼트, 클래시스, 카나리아 바이오, 루트로닉, 제가 아까 윈텍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텍입니다. 윈텍은 이 기계장비 쪽이고 원텍은 의료 정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좀 클래시스도 그렇고 루트로닉도 그렇고 원텍도
생계도 그렇고 좀 의료 쪽에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슬희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JYP 엔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신고점을 갱신을 했죠. 그래서 최고점 현재 13만 300원대 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급 흐름으로 보면 사실 전고점 넘어가는 것은 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종목은 지금 보유 포지션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 갱신 시 이제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으나 사실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부담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에 한 11만 원대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굳이 뭐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JYP 엔터 그리고 YG를 조금 대장주로 뽑는 게 하이브라든지 최근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이제 생겨나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JYP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2분기부터 또 아티스트들이 대거로 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뭐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콘서트 횟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상반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현재 해외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면 잠재력은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사실 11만 원 이하대로 내려온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 돌파 시 계속해서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이제 신고점 계속해서 갱신이 얼마까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포착된 5개 종목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또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줬던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만 전고점을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엔터주 최근 날아올랐는데 타 종목에 비해서 주가 상승을 저해할 만한 이슈도 딱히 보이지 않는 JYP 엔터테인먼트이고 따라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코스피 개장 특징주 5개 종목 중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중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만나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이 종목 자주 등장하네요. BH입니다. 자, 그만큼 저는 자주 등장하면 좋은 종목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BH 이슬희 전문가님 따라갑니까? 네, 충분히 지금 따라가셔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뭐 엔터주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던 부분인데 사실 이 BH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H는 이제 FPCB 제조를 하는 이제 전문 기업이자 또 이제 폴더폰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이 종목도 제가 그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목표가는 28,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렸는데 어제 27,500원대에서 잠깐 또 이제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목표가를 상향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안내차 가져왔고요. 이 BH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IT 부품주 내에서도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2024년부터는 또 이제 성장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BH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FPCB 부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그리고 노트북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수요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애플이 현재 태블릿 PC에서 신규로 또 OLED를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도 8.6세대를 적용한 또 OLED 패널을 채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BH는 이제 주요 공급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추가 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6%의 매출 비중이 좀 불과했는데 올해부터는 20%가량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3분기부터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여전히 기대 실적 대비 주가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전체 매출이 현재 2023년 1조 7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무려 2조가 또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23년에는 1,300억 원대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1,6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만큼 성장성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도 비례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부터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26,2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27,000원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기존 28,000원에서 32,000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 오늘 앞서서 증시 8에서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따라가도 좋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어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되고 있어서 이 종목 상승 여력 더욱더 충분하게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이전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목표가 28,000원으로서 이 종목 일찍이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종가가 27,000원에 형성이 됐었죠. 따라서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을 다시 가져오신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주가가 충분히 나왔으니까 멈추셔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목표가 32,000원까지 상향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짚어주셨던 포인트들 기억하시면서 BH 앞으로 어떤 주가 추이 보여주는지 한번 따라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 말어 종목은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지금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하반기에는 점차적으로 움직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롯데 관광개발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저하고 패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큰 기대보다는 우선 좀 모아가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롯데 관광개발, 또 카지노 사업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굉장히 좀 많이 증대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달간 매출액이 한 114억 원대로 전년 대비 이제 비교했을 때 무려 181% 거의 3배가 넘는 이제 수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 순 매출이 또 100억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금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금 3년 연속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였었죠.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이런 리조트라든지 이런 이제 호텔 쪽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또 직격탄으로 맞았기 때문에 사실 실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과연 언제부터 이제 흑자 전환 기조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해부터라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지노 매출에서 굉장히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 가면은 이제 칩을 구매해야 되죠. 이거 이제 드로백이라고 하는데 이 드로백 그리고 이용객 수 역시도 지난달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장 이후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용객 수가 2만 명을 또 돌파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네, 회복을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못 올랐던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19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네,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네,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제가 과거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이제 15,0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렸는데 여전히 이제 15,000원인 것은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때 바닥권에서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매수가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12,000원 이하대에서 네, 만원대까지 충분히 네, 분할 관점으로 좀 접근 가능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말씀드려볼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또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VIP 고객들이 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 중에서도 일본인 그리고 중국인 비중이 한 8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네,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볼륨은 더욱더 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부터 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문이 열리고 있고 롯데 관광개발 역시 카지노 사업 영위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실적이 다시금 힘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J 시푸드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어제 10% 넘는 상승폭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털 관점보다는 좀 단기 테마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 이제 식품 제조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이 또 이제 들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향후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이제 뭐 물고기라든지 생선 등 이제 세슘과 같은 이런 방사선 물질을 이제 검사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이 음식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좀 기피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좀 국내 관련 기업들이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CJ 시푸드의 전체적인 어떤 실적을 좀 보자면은 크게 뭐 성장성은 없는 회사입니다.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1,400억에서 1,600억 원대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뭐 35억 원 내지에서 45억 원 수준으로 이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성장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영업이익이 한 99% 정도 또 감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적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좋다라고는 좀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분위기이고 또 뉴스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매번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에 대한 강도는 좀 높다라는 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한 번쯤 접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이슈가 이제 부진하거나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짧게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3,685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3,150원대 깨지면은 손절하는 전략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관점에서 전고점 이상 4,000원에서 4,25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CJ 시푸드 세 번째 따라가 말어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매수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기 테마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여전히 0.3%의 낙폭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내마녀의 날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새롭게 상장한 마녀공장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네요. 자,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